안녕하세요. 리더십 강좌의 전찬입니다. 리더의 사명은 관리가 아니라 변화라고 하죠. 관리의 과잉은 곧 리더십의 결핍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리더에게 있어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강좌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변화 관리와 뉴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오늘도 역시 윤은기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 시간 중심적 리더십, 그리고 윤리적 리더십, 또 민주적 리더십. 그렇죠. 세 가지. 정말, 네. 재미있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어떤 내용이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대략 어떤 내용일지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에 대한 진단이 중요한데, 네. 세 가지를 얘기했죠. 글로벌화, 네. 그 다음에 디지털화, 민주화, 여기에 맞는 새로운 리더가 필요한데, 이제는 수직적 위기의 사회가 전부 바뀌어서 수평적 사회로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평적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리더십 발휘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강의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 이 변화 관리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글로벌화, 우리 이제 세계 속의 한국, 그리고 한국적인 것을만 주장해도 안 되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에 그대로 함몰돼서도 안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우리가 충분히 충족하면서도 한국적인 강점이 나와야 되겠죠. 글로벌화. 또 한 가지는 디지털화. 이제 디지털이 기업뿐만 아니라 생활 속으로 다 파고들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민주화. 이제 말로 구호로 외우는 민주투쟁의 시대가 아니고 민주적 사고방식, 민주적 생활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시대로 변했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잘 맞춰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관점인데, 오늘 거기에 맞춰서 이제 소프트 파워를 발휘합시다라는 그 주제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파워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파워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파워 쉬프트, 권력 이동. 엘빈 토플러가 쓴 유명한 책이죠. 권력 이동. 그때 파워라는 것은 사실은 소셜 파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정치적 파워, 권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논문도 읽고 책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 권력보다도 더 막강한 것이 있다. 권력보다 막강한 게 뭐겠습니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 그러니까 후진국가 하면 권력이 최고입니다. 정치 권력. 그리고 그 사람 딱 쥐고 있으면 뭐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특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이 권력을 뛰어넘는 다양한 소셜 파워가 나옵니다. 소셜 파워, 사회적 권력. 그러니까 그게 매력인데,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배용준이라는 탤런트는, 배우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돈도 벌고, 그리고 이 한류 열풍의 핵심도 되고,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본에다 한국 식당을 개설했는데 배용준 씨가 한식당을 차렸대요. 근데 거기에 일본인 예약자가 한 5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매력이란 말이죠. 박지성 선수도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뭐냐, 본능적으로 통제를 하고 압박을 가하고 그 다음번에 겁을 주고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자유로운 환경에선 누구에게 이끌리는가, 누구에게 끌리는가, 매력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게 이제 점점 뭐와 비슷하냐면 연애할 때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연애할 때 누구한테 끌리느냐, 매력적인 사람한테 끌리는 거죠. 그럼 매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매력적인 리더십이 뭐냐? 연애할 때 압박을 하고 강압을 하고 강제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진도가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도 사다 주고, 그 다음번에 상대방의 기분 좋게 얘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생일도 잘 챙겨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을 때 친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기의 강점과 장점을 자꾸 살려서 상대방이 매력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민주화 사회, 그리고 이런 개방된 사회,
또 수직적 권위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권력보다 막강한 것은 바로 매력이다. 매력적 리더가 됩시다. 그럼 매력적인 리더가 쓰는 파워가 바로 뭐냐면 이게 소프트 파워라는 겁니다. 그럼 하드 파워는 뭐고 소프트 파워는 뭐냐? 원래 이제 하드 파워라는 것은 소위 힘으로만 밀어붙인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 소프트 파워는 문화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개인으로 내려와서는 하드 파워가 뭐냐면 법적 권한, 직급, 계급, 그 다음에 우리는 장유 유서라고 하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한테 반말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위기에서 나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이게 하드 파워입니다. 그럼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적인 매력, 친화력 이런 거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믿을 만한가, 얼마나 재밌느냐, 그리고 부드러운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호감을 주는가. 그러니까 하드 파워가 있고 소프트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드 파워형 리더들은 과거에 어떻게 했느냐? 바로 계급으로 밀어붙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사람이다.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 하라면 해야지 말이 많다. 몰라도 된다. 이러고 밀어붙이는 거죠. 그럼 끽소리 못하는 거죠.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안 들으면 페널티, 상과 벌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불이익을 줍니다. 안 들을 재간도 없어요.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자, 그런데 이 민주화가 됐기 때문에 인권이 또 보장되기 때문에 힘으로 밀어붙여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명령과 지시와 이것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설득력과 협상력 그리고 공감대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적 권한이 있고 계급이 높다 하더라도 몰라도 되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드 파워형 리더죠. 물론 전쟁이 나가지고 특별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그 정보를 제공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설득을 하고 협상을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IQ만 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EQ가 높아야 된다. EQ가 뭐겠어요? 감성지능지수. 감성지능이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하기 위해서 대전제가 뭐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감성지수란 말이죠. 감성지능지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욱하는 기질이 있다든가 열받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든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든가 흥분하면 그때는 내가 아니다라든가 이거는 바로 뭐냐면 IQ가 아무리 높아도 EQ가 낮은 사람이죠. 근데 미국에서 이 다니엘 골맨이라는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봤더니 실증적 조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게? EQ 이론이. 성공한 사람을 조사해봤더니 IQ가 높고 학력이 높고 학교 다닐 때 무슨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공통적인 요소는 EQ가 높더라. 감정을 잘 조절하는 능력,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뭐냐면 대인관계가 좋다. 팀워크에 기여한다. 따라서 바로 뭐냐면 경영성과, 영업성과, 팀워크 성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IQ가 아니고 EQ가 중요하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도 IQ형을 뽑지 말고 EQ형을 뽑아야 된다. 감성지능을 어려서부터 길러줘야 된다라고 한 거죠. 우리는 과거에 EQ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EQ가 왜 필요한지 아시겠죠. EQ라는 것이 바로 사회가 점점 더 민주화되고 그 다음번에 인권이 보장되고 일방적인 명령 지시 갖고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이게 바로 EQ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론과 마찬가지로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중에서 한국은 과거에 권위주의적 시절에는 하드 파워로 다 통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생활도 하고 무려 4년 5개월이나 했죠. 5개월 훈련받고 공군 장교인관에서 4년. 근데 제가 다녔던 7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명령, 지시, 복종 이행밖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도 뭐라고 일하겠어요. 그래도 다 들어갔어요. 또 그때는 사회 전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 군대도 민주군대입니다. 21세기 군대입니다. 그리고 평화유지군이 밖으로 또 나가기도 하는 글로벌 군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형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소프트 파워형 리더라는 것은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감성 지능이 뛰어난 사람, 그리고 상대방에게 뭘 움직이냐면 손발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일 하수가 누구냐면 강제로 손발 움직이는 겁니다.
약간 고수가 누구냐면 머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고, 그리고 더 고수는 뭐냐?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뭐냐면 부하를 감동시킬 줄 아는 사람. 부하로부터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인재라고 볼 수가 있죠. 진정한 리더죠. 그래서 소프트 파워형과 하드 파워형으로 나눈다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표현이. 그게 바로 뭐냐면 스마트 파워형이라고 그래요. 스마트 파워는, 스마트라는 말이 뭐냐면 똑똑하다, 지능적이다 라는 뜻도 있고 매력적이다는 뜻도 있어요, 스마트에. 스마트 파워라는 건 뭐냐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함께 써가지고 적절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스마트 파워형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5대5로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쓴다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 이 스마트 파워형 리더로서 예를 들면은 레이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뭐냐면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를 적절하게 썼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 지도자로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동서양진영이 대립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은 미국, 이쪽은 소련인데, 근데 소련이 군사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문화의 힘, 민주주의 사회의 힘, 이런 걸 가지고 말하자면 적절하게 섞어서 대응을 하면서 실제로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승리를 잡은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총 쏘고 전쟁 나지 않고도 그 오랫동안에 대립 국면에서 서방 세계를 승리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다. 스마트 파워형 리더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레이건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다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서방 세계 지도자들이 조의를 표하고, 심지어는 그때 망가진 소련 지도자까지도 레이건은 역시 훌륭한 지도자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스마트 파워형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하드 파워형에서 소프트 파워형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스마트 파워형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기업은 가장 예민하게 변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인재를 키우려고 드느냐, 두 가지 축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전문성. 자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되겠다. 그 전문성이라는 것은 바로 어디서 나오냐면 학력, 경력, 평생 학습, 그 다음 자격증의 취득,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전문성을 발휘해야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한 3년간 공부 안 하면 바로 깡통이 되는 사회가 됐습니다. 정보나 지식의 진보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친화력, 즉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럼 네 가지 타입이 나타날 수 있겠죠? 네 가지 타입. A타입은 뭐냐면 전문성도 뛰어나고 친화력도 좋은 사람. 그러니까 실력도 쟁쟁한데 사람이 아주 매력적이다. A타입. B타입이 어때요? 학력, 경력, 전문성은 탁월한데 사람이 친화력이 떨어진다. 친화력 떨어진다는 게 이런 얘기죠. 너무 깐깐하다. 권위주의적이다. 잘난 체한다. 다른 사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사람이 B타입이고, C타입이 뭐겠어요? C타입은 학력, 경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사람이 아주 친화력과 매력이 있다. 이 C타입이죠. D타입도 있죠. 실력도 없고 성질까지 더럽다. 그럼 실력도 없고 성질까지 더러운 사람 안 뽑아요. 그거 뽑으면 회사 망가진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뭐냐면 심층 면접해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데 ABC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문성도 탁월하고 친화력도 있는 것이 A타입. 전문성은 뛰어나지만 친화력이 떨어진 B타입.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학력, 경력은 다소 떨어지지만은 친화력이 좋고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질문을 제가 해보죠.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오는 기성세대 엘리트 집단은 ABC 중에서 어느 타입이 많았어요? B타입이 많죠. 학력도 높고 명문대 출신도 많고. 근데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많으냐면 소위 범생이과다 보니까 너무 좀 깐깐하고 재미가 없고 친화력이 좀 떨어지고 놀 줄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많았단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자, 다시 또 질문합니다. B타입이 모델이 A타입이니까 B타입이 A타입으로 가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C타입이 A타입으로 가는 게 쉽겠어요? C타입이 A타입으로 가는 게 쉽죠. 왜냐? B타입이 A타입으로 가려면 뭘 고쳐야 되냐면
성격과 태도를 고쳐야 되는데 성인의 성격과 태도 고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연구해봐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C타입이 A타입으로 가는 건 쉬워요. 우리가 한창 때 사회 진출할 때 나이는 한 번 학력이 결정되면 평생 갔어요. 평생 그 각도로 올라갔습니다. 한 번 결정된 학력과 학벌 이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평생 학습의 시대란 말이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평생 학습은 무슨 대학원, 그 다음번에 뭐 사이버 대학, 그 다음번에 인터넷, 온갖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서울대를 나왔건 지방대를 나왔건 아무 관계없이 얼마든지 학습할 기회가 있다. 근데 서울대 대학원을 나온 사람인데 3년만 놀면 그 사람은 정보 지식이 다 진부화되고 만다 이거예요. 썩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C타입이 A타입 되는 거는 쉬운데 B타입이 A타입 되는 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다 학력 경력이 다 괜찮아요. 다 괜찮고 진도 잘 나가 공부 잘했던 사람. 옛날에 그 모범생이라고 하죠. 범생이과. 잘 나가서 학교 다닐 때는 좋은 학교 다니고 30, 40대에는 직장에 가서 승진 빨리 하고 엘리트 의식도 강하고 이러더니 50대 들어오니까 흔들흔들해요. 새로운 환경이 되면 변화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더니 최근 3, 4년 사이에 거의 80%가량이 다 명예퇴직이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다 등산, 청계산에. 그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겠어요? 학력, 경력, 자격증, 영어, 성실성 다 좋은데 왜 밀려나가느냐. 제가 볼 때는 새로운 환경은 학력, 경력,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도 잘하지만 함께하면 더 잘하는 사람. 소위 개인 역량도 뛰어나지만 관계 역량, 인간관계 역량이 뛰어나야 된다. 이게.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CEO들, 우리나라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까지 최고 경영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인간관계 역량, 2위가 전문성.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앞으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여전히 1위가 인간관계 역량, 2위가 전문성.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전에는 인간관계보다는 우선 중요한 게 뭐예요? 학력, 경력, 필기시험 성적 이런 거 자격증만 있으면 진도 나갔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죠. 왜냐?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특히 조직은 어때요? 팀워크, 조직의 성과, 상승 효과 이걸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힘만 갖고는 소용. 혼자 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 프리랜서가 돼야죠. 어디 가서. 근데 조직에 들어와서는 개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관계 역량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제는 A, B, C 타입 중에서 A 타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실감을 하고 지금 여기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고 또 외국의 그 다국적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보면 대체로 재미난 사람들입니다. 실력도 좋고 거기다가 노는데도 도 같은 사람들이 잘 놀아요. 악기 연주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과가 2개가 있었어요. 범생이과가 있고 날라리과가 있었다고 이게. 범생이과는 뭐냐?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 전 과목 평균 점수 몇 점 이상. 이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는 인류대학교 간 거 아니에요. 범생이과. 그런데 범생이과는 노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었죠. 날라리과는 뭐냐? 날라리과는 끼가 있고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고 좋아하는 과목은 화끈하게 하고 싫은 건 포기해요. 그래서 밴드 부는 그냥 좋아하니까 악기 가서 그냥 빠지고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근데 이 날라리과들이 나중에 왜 손해가 나느냐? 종합 점수를 봐가지고 커트라인 자르니까 1, 2대를 못 가는 거죠. 물론 날라리도 어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끼가 있다니까요. 끼도 있고 재능도 있고 특정한 분야 잘해요. 인재입니다, 사실은. 근데 과거에는 종합 점수에 걸려가지고 빚을 못 본 거죠. 자, 근데 세상이 변하니까 이제 어때요? 자기 주특기가 확실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장점이 되냐면 친화력도 장점, 그 다음번에 끼도 장점, 열정도 장점. 그래서 요새 이제 이 날라리과 출신도 자기 분야에 확실한 전문성만 있으면 다 뜨기 시작합니다. 성공합니다. 그러나 요새 바람직한 모델은 뭐냐? 날범이라고 있어요. 날라리 플러스 범생이. 뭐겠어요? 이게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악기 연주도 잘하고 봉사활동도 잘하고 그 다음번에 오늘은 내가 쏜다. 이것도 잘하고
필기시험 성적만 좋은 게 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도 같이. 그래 아까 나온 뭐가 소프트 파워도 형성되고 EQ도 기르고 또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MQ, 윤리지능도 있고 골고루 이걸 갖춘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감스럽게도 보면 아직도 그냥 골방에 들여박혀가지고 무슨 자격증만 따고 그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점수만 올리면 된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 지도자들은 지금 이제 다 보니까 어때? 리더십이 바뀌는 것이 자기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강력한 친화력을 가져야 된다. 그럼 다시 설명하니까 어때요? 전문성은 하드 파워. 친화력이 바로 뭐예요? 소프트 파워. 그리고 쓸 때 뭘 쓰라는 거예요? 하드 파워 쓰라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 쓰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쓰는 스마트 파워로 쓸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저도 고백을 하자면 범생이과에 있어요. 공부밖에 모르고 그 다음번에 그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때는 또 필기시험 봐서 승진시키고 다 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저는 다행히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방송하면서 어울리고 세상 변화 보고 이렇게 하다 저는 살아남았죠. B타입에서 A타입으로 살살살 이렇게 이동한 겁니다. 변화와 대응. 근데 제 친구들의 중에 상당수는 그럴 기회를 상실하고 그냥 하던 대로 반복해서 하다가 우리 저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평일 등산객으로 전환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학력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변화 관리가 안 되고 특히 뭐가 안 되느냐. 소프트 파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툭 하면 얘기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예의를 모른다. 손 좀 봐야겠다. 손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혁신이란 뭐냐.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자,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컨설턴트가 한 얘기가 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EQ, 소프트 파워 다 같은 얘기인데 재미있는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21세기는 관리자나 지도자는 돌고래형이 돼야 된다. 돌고래형과 상어형. 상어하면 떠오르는 게 뭔지 감 잡으셨죠? 무섭다. 공포심을 주잖아요. 이게. 그 다음번에 독단독선적이다. 지 멋대로 다 하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그럼 뭐가 떠올려요? 이게? 이빨. 조수가 떠오르잖아요. 조수 영화가. 이게 상어예요. 머리도 좋아요. 상어가. 그런데 이 상어형. 옛날의 지도자는 상어형입니다.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그 다음번에 부하 직원에 대해서 겁 딱 주고 이런 사람들이죠. 자기 잘난 척하고. 이게 상어형. 돌고래하면 어때요? 돌고래는 우선 부드럽다. 그 다음번에 재밌다. 이게 재미가 있어야 돼. 그게 친화력이 생기잖아요. 잘 놀 줄도 알아야 돼요. 같이 놀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돌고래 최고의 묘미는 어디에 있느냐? 팀워크.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팀워크를 생각하는 게 돌고래죠. 그래서 상어형 리더십의 시대는 끝났고 돌고래형 리더십의 시대로 바뀌었다. 자, 여기 뭐 결혼 다 하셨는지 안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남편도 잘 골라야 돼요. 상어형 남편 골랐다가는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삽니다. 이렇게 되면. 돌고래형 남편을 선택을 하면 평생 팀워크를 살려가면서 재밌게 살아요. 돌고래 씨 재밌잖아요, 이게. 근데 직장은 요새 뭐냐? 사람 뽑을 때 처음부터 상어형은 안 뽑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학력이 끝내주는 사람도 독선적인 사람은 안 되겠다. 돌고래형을 뽑아서 팀워크를 가지고 상승효과를 내겠다. 그럼 군대는 뭐냐? 군대는 프리랜서 집단이 아닙니다. 군대는 바로 조직, 팀워크, 이걸 통해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십 자체가 상어형에서 돌고래형으로 바뀌어야죠. 과거에는 군인 중에 상어형이 많았어요. 이제는 돌고래형으로. 자, 하드 파워형, 소프트 파워형, 스마트 파워형, IQ 플러스 EQ, 어느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잘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써서 성과를 내는가.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비단 직장에 나가서 부대 나가서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잘해야 돼요. 평소에 어디서 잘해야 되겠어요? 최고의 실험실, 연구실을 한국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실천해 봐야 돼요. 가정에서 돌고래 같은 아빠, 돌고래 같은 엄마, 가정에서 해봐야죠. 가정에서 스마트 파워, 소프트 파워, 그 다음에 친구들에게 그럴 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자, 글로벌 디지털 데모크래시, 이 세 가지가 합쳐진 오늘날 환경에서 리더십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혹시라도 아직도 하드 파워에 의존하는 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소프트 파워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쓰는 스마트 파워형 리더로 전환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21세기의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이렇게 타고난 자질과 머리만을 믿을 게 아니라 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변화에 앞서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많으셨을 텐데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부터 주로 이제 변화에 성공한 리더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변화에 실패한 리더들에 대해서도 어떠한 공통점이나 특징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된 적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사례 연구를 할 때 보통 두 가지를 다 합니다. 하나는 성공 사례. 뭐가 성공의 요인이었는가. 실패 사례, 왜 실패했는가, 그걸 알아야 우리가 또 대응 전략을 개발하죠. 그래서 그 최고여행자들의 성공 실패 사례를 많이 보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독단독선적으로 해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비전의 제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 변화 관리를 하고 혁신을 하면은 이런 좋은 성과가 난다는 걸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혁신은 고통스러운 것이다.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혁신은 가죽을 찢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이 뼈를 깎는, 뼈 깎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뼈를 깎는 고통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비전의 제시 이전에 먼저 고통을 강조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사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혁신도 얼마든지 유쾌한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 사례, 성공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패하는 이유가 독단적이고 또 혁신을 두려워한다. 이거군요. 너무 또 고통을 강조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윤 박사님 또 어떻게 변하실지 또 어떤 그 변화 관리를 보여주실지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늘 새로운 변화 좀 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기업이 원하는 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일의 핵심은 감정에 있다. 분석하고 가르치려 들지 말고 보여주고 느끼게 하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즐거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즐거움의 감정에는 변화를 이끄는 긍정적인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가장 큰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자, 리더십 강좌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